여러분은 조슈아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조슈아 나무는 미국 남서부의 건조한 지역, 대체로 모하비 사막에 서식하고 있는 마치 누군가 나무를 뒤집어서 땅에 심어놓은 듯한 신기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게임을 좀 해보셨다면 가상의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임들인 GTA5나 사이버펑크의 사막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낯이 익을 수도 있고, 제 채널을 오래 봐왔다면 가끔 그쪽 지방 이야기들에서 지나가듯이 언급되는 걸로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모하비 사막과 그 주변 지역하면 생각나는 꽤나 상징적인 나무이고, 캘리포니아주에는 지천에 널린 이 나무의 이름을 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까지 존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3년 12월 포천의 무기 관련 게시판 K에 올라온 바로 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현역 미 해병대 중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수개월 후 같은 게시판에 올라온 같은 부대 병장이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병대원의 실종된 아내와의 연관성까지, 바로 조슈아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내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어.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거든. 어쩌면 내가 답을 모르는 유일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말해줄 내용은 100% 진실이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해볼게. 먼저 내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할게. 나는 30대 초반이고 15년 이상 복무한 현역 미 해병대 중사야. 상당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K와 포첸 전반을 오랜 기간 눈팅해왔고, 이 모든 일은 3주 전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일어났어. 나는 종종 짧은 캠핑 여행을 가곤 하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전에 하룻밤 캠핑을 하러 나갔었지. 그곳은 광활한 사막지대야. 관목과 선인장 외에는 식물이 거의 없고 평탄한 바닥을 가진 협곡에 있는 큰 산들이 있으며 야생동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 나는 하이킹도 하고 잠시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지내기 위해 그곳을 선택했어. 게다가 일몰, 일출,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정말 아름답거든. 혼자 외출할 때에 난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여행지도와 시간표를 남겨둬. 보통 배낭엔 안 그래도 드문드문한 초목을 태우지 않아도 되도록 듀라플레임 장작, 기본적인 생존 장비와 식량, 그리고 물을 챙기고 거기에 루거 77357 소총을 휴대해. 이 소총은 5발들이 회전식 탄창을 사용하는 볼트 액션 방식의 357 구경 소총인데 난 탄창을 3개 더 챙겼어. 국립공원에서는 아무도 이 총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고 믿을만하고 매우 정확하고 가볍고 탄값도 싸며 필요하다면 100m 거리에서도 코요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녀. 이곳의 코요테들이 목숨의 위협이 되진 않지만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필수품이지. 난 이제 거의 항상 큰 바위 위에 텐트를 쳐. 언제 한 번은 잠에서 깨어보니 모닥불 바로 바깥 어둠 속에 코요테 6마리가 조용히 서성거리며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 사실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꽤 신기해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다 한 마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경고사격을 해서 쫓아냈었지. 아무튼 그날 밤은 새벽 4시쯤 코요테들이 시끄럽게 짖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 날씨도 꽤 쌀쌀했고 이미 잠이 깨버려서 동이 트기도 전에 난 돌아가기 시작했지. 난 발이 빠른 편이라 내 캠프장은 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거리인 4마일 떨어진 곳에 세워놨었어. 생각해보니 또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닌데 거기서 사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돌아가면서 바위와 갈라진 틈이 가득한 큰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 그렇게 대단한 건 없었고 당연히 암벽 등반 같은 걸 한 것도 아니었어. 혼자라서 위험한 곳은 피했거든. 캠프장에서 400~500m 정도 떨어진 곳에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털실 비니 모자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 옆면에 술이 달린 그런 모자였지.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 누구 있어요? 라고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런데 모자 쪽으로 걸어가서 주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왼쪽에서 희미하게 누구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재빨리 일어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왼쪽으로 더 걸어가 보니 언덕에 아주 커다란 바위 2개와 함께 10에서 12m 정도 깊이로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여있는 커다란 갈라진 틈이 보였고, 아직 너무 어둡고 각이 안 나와서 아래쪽을 제대로 볼 순 없었지만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훨씬 더 큰 누구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세상에, 누군가 길을 잃고 저기 아래에서 길고 추운 밤을 보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도와드릴까요? 내가 소리치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나는 깨달았어. 세상에, 저건 어린아이잖아. 적어도 듣기로는 그랬어. 그래서 난 배낭과 소총을 바닥에 던져놓고 파라코드를 꺼내며 아래에 대고 외쳤어. 걱정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진정해. 근처 돌에 크게 둘러 끈을 묶은 뒤 팔에 감은 다음 재빨리 가장자리로 돌아왔고, 그리고 내가 가장 내려가기 좋은 길을 찾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 나는 아래에 대고 진정하라고 소리쳤고, 바로 그 순간 내가 태어나서 맡아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푹푹 찌는 날 진흙탕에 처박혀서 썩어가는 죽은 동물의 냄새를 상상해봐. 딱 그런 냄새였어. 그리고 아래쪽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내가 본 건 형체뿐이었지만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어. 그런 다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나는 얼어붙었어. 그 말은 전과 똑같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완전히 똑같았어. 톤, 억양, 리듬, 모든 것이 너무나 똑같아서 이상했어. 내가 망설이는 사이 몇 초가 흐르고 그러자 다시 아래에서 전과 완전히 똑같이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사실 난 그렇게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어.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어. 교통사고나 충격전처럼 아드레날린 도는 그런 종류의 공포가 아니라 마치 포식자에서 먹잇감이 된 듯한 속이 뒤틀리는 공포였지. 난 완전한 도피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고, 몸을 뒤로 빼고 숨을 헐떡이며 손발을 써서 기어가 소총을 움켜쥐었어. 속으로 이것으로는 부족해, M1A 소총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 바로 그때 스치고 긁히는 소리가 바위 틈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게 들렸어. 나는 벌떡 일어나 미친듯이 달렸어. 장비는 전부 버리고 총만 손에 쥔 채 언덕 아래를 향해서 말이야.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엄청나게 큰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 난 그 새벽에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질린 채 전력질주했고, 그렇게 공원 입구에 도착해서 곧바로 사무실로 향해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지. 그러자 파크레인저가 건물 옆쪽에서 나타나더니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어.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는 권총에 손을 얹고 있었고 난 내 정신 나간 행동 때문에 하마터면 총에 맞을 뻔한 거였지. 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떠오르는 유일한 변명을 늘어놓았어. 캠프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공격하고 쫓아왔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며 누가요? 라고 물었고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얼굴도 못 봤다고, 그리고 내 장비를 전부 두고 온 그 일이 있던 곳으로 안내해주겠다고 말했지. 그래서 다른 레인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그 나이든 레인저와 나는 그의 ATV를 타고 언덕으로 돌아갔어. 바위 틈새가 있는 곳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내 장비는 그대로 있었고 끈도 내가 두고 온 그대로 돌에 감겨 있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그 비니도
사라지고 없었지. 그 레인저는 약간 화가 나서 나더러 술이나 약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고 사무실로 돌아가 내 진술을 받은 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다음에 여기 올 때 총은 집에 두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전부야. 그 후 난 집으로 향했고 샤워를 하고 무슨 일인지 생각해본 다음 그냥 어떤 못돼 처먹은 애새끼들이 나한테 장난을 쳤거나 약쟁이들 매복에 걸려 강도살인의 피해자가 될 뻔한 거라고 결론지었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 건 만약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 끔찍한 냄새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익명 5031. 솔직히 캘리포니아 쪽의 전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스타트를 끊을게. 그건 스키노커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넌 사람을 잡아먹는 무언가를 만난 거야. 그리고 널 미쳤다고 생각하는 레인저도 함께. 그 지역에 다시는 돌아가지 마. 왜냐하면 첫째, 레인저가 어떤 이유로든 너에게 혐의를 씌우려 할 수도 있고 둘째,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널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사냥하기로 마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거에 대해선 한번 찾아볼게.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이게 그거라는 건 믿기가 힘드네. 또한 내 진술은 실제로 레인저 사무실에 보고서로 제출되었고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공개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비록 내가 당연한 이유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을 보고서에서 생략했을 수도 있지만. 익명 5125. 29팜스. 중사님 혹시 훈련기관이십니까? 조슈아 트리에서 암벽 등반 하던 게 너무 그립네. 그때 밤하늘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어. 스키노커들이 출몰하는 곳에서 캠핑을 하고 술을 마셨다는 생각을 하니 약간 섬뜩하기도 하네. 맞아, 난 29 스탬프스에서 계약기간 1년 남은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하지만 포천에 내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네. 익명 7663. 여기서 이 사막이나 국립공원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할게. 너흰 아마 여기서 평생 살아온 토박이가 아닌 게 분명해. 나는 유카밸리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쬐끄만 마을들에서도 뉴스엔 나오지 않지만 매년 몇 건씩 길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해. 대부분 타지 사람들이지. 지역 신문 몇 개가 각각 4~5명 정도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은폐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만약 이곳에서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막에서 거리를 잘못 판단해서 실제보다 가까워 보인다고 생각하다가 건조한 날씨에 탈수 상태에 빠지는 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 약 4년 전 오피가 있었던 바로 그 사막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어떤 애가 힘든 시간을 보내다 자살을 결심했어. 그 애는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 쪽지를 남기고 사막으로 향했었지. 며칠 후 그 애의 옷과 여전히 마리화나가 들어있던 배낭이 발견되었지만 그 애는 끝내 찾지 못했어. 만약 네가 그 애의 가족이나 이 지역 사람들과 친분이 없었다면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야. 뉴스에선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짜투리 기사 하나도. 물론 의도적인 일이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같아. 여기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실종돼. 좋아, 일단 나중에 시간을 들여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볼게. 일단 지금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속이 안 좋아져서. 그래도 그 사막에는 뭔가 이상한 게 있긴 하다는 건 말해둘게. 약쟁이들, 버려진 오래된 갱도들, 그리고 심지어 몇 달 전엔 우리 훈련구역 일부를 폐쇄하게 만든 일도 있었고, 훈련 중에 유물로 가득 차있는 또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유적지를 발견했거든. 그렇게 중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약쟁이나 애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두려워 속으로 사귀기로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4년 8월 포천의 같은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안녕. 이 사이트엔 처음이고 글도 처음 써보는데
전에 여기 누군가 올렸던 글 때문에 왔어. 내가 자주 가는 총기 및 생존주의 웹포럼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출처를 물어보니 여기라고 하더라고. 나는 29 팜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장인데 이 글을 썼던 중사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몇 년 동안 그를 알고 지냈는데 그는 매우 소탈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진정한 아웃도어인이지. 우린 2번의 파병을 함께 했는데 몇 년 전 마지막 파병 때는 실제로 내가 상병으로서 그의 소대에 있었기도 했어. 난 그가 캠핑 같은 걸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약 2달 전 난 그에게 이 지역에서 캠핑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가 정말 특이한 행동을 했어. 나를 따로 불러내더니 국립공원에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밤을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나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고 나나 우리 아내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어. 내가 왜냐고 물었더니 작년 추수감사절 연휴 때 약쟁이 한 놈이랑 마주쳤다고 대답했는데 난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주말에 혼자 밖에 나가는 걸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면 왜 나갔냐고 되물었고 그러자 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 죽기 전에 그 괴물을 잡으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뭐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마치 플래시백이라도 겪었던 사람처럼 퍼뜩 정신을 차리곤 약쟁이를 죽이진 않을 거고 그냥 겁만 줄 거라고 대답했어. 그리곤 가버렸고 난 그 일을 잊어버렸지. 자, 이제 진짜 끔찍한 이야기를 해볼게. 니들 뉴스 봤냐? 봤다면 알겠지만 우리 해병대원 하나의 아내가 지난달에 여기서 실종됐어. 6월 28일 금요일 임신 2개월 차였던 에린 코이는 남편에게 다음 주에 도착할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기 위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경치 좋은 곳들을 알아보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은 공원 주변 수백 평방마일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 그런데 바로 그 금요일 18시 30분쯤 나는 주유소에서 중사를 만났어. 그는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싸제 사막 위장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트럭 짐칸에는 침낭, 텐트, 밧줄, 묶은 장작, 탄약 상자 등 온갖 장비가 가득 쌓여 있었지. 내가 그걸 보고 아니 중사님 뭔 전쟁이라도 나갑니까? 라고 했고 그러자 그는 나를 아주 놀라게 만든 행동을 했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치 나를 못 알아본 듯 몇 초 동안 빤히 응시하더니 너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절대로 내일 아침까지 집에서 나오지 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알겠나 해병?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는 주유를 마치곤 유타 트레일 로드를 따라 국립공원 쪽으로 향했어.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 주말 오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려드는 거에도 화가 나가지고 아내와 나는 다시 차에 올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루를 보냈어.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나는 부대에서 중사를 보지 못했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런데 화요일에 출근한 중사를 보니 얼굴 왼쪽이 정말 심하게 멍들어 있었어. 눈까지 해서 아주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자 토요일 밤늦게 공원에서 나가려다가 트럭이 또랑에 빠져 아주 박살이 났다고 대답했어. 그 다음 내가 왜 나보고 집에 가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보며 나를 본 건 기억나는데 나랑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고 그러더니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냥 가버렸지. 그는 다음날 2주간 휴가를 냈어. 그 여자애가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난 그가 휴가 중에 틀림없이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서 수색에 나갔을 거란 걸 알 수 있었지. 7월 16일 그가 휴가에서 복귀했을 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더 이상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그날 할 일만 지시하곤 혼자만 있는 거야. 미소를 짓지도 웃지도 않고 누군가를 혼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들도 알아챘어. 그들도 그가 트럭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캠핑에 대해서 한 대화는 나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쓴 글을 보고 나니까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다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안녕, 돌아왔어. 그나저나 여기 포럼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네. 온통 뒤죽박죽이야. 아무튼 오늘 중사와 이야기를 나눴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을 걸었지. 중사님, 2012년 파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IED에 휘말렸을 때 골반이 골쳤나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던 놈 기억하십니까?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몇 초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그러고는 그래, 크로포드였어. 닐 크로포드 라고 말하곤 걸어갔어. 그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동떨어진 듯 보였어. 아무튼 그래서 그가 여전히 그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동료 몇 명에게 잠시 사무실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안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 이게 대략 1시간쯤 전이었지. 나는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앉아서 지난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의 온라인 게시물을 봤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한 달 전 그 주말에 공원에 갔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지. 그러자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다 말하길, 지금부터 해줄 얘기는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 않을 얘기야. 저 사막에는 무언가 사악한 게 있어. 지난 몇 달 동안 난 그걸 찾아서 없애버리고 캠프장과 그곳의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최선을 다했지. 그 금요일에 난 마치 그 사막으로 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지. 결국 그렇게 되기도 했고 난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이제 그 여자애는 영영 사라졌어. 결국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이 이상은 말하지 않을 거야. 원한다면 니네 온라인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좋지만 난 두 번 다시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전해줘. 꽤 불편한 대화였어. 난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지. 지금은 휴대폰으로 글을 쓰고 있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이 일을 몇몇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번 주말에 우리 중 몇 명을 무장시켜 그곳에 사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잡으러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 후로 그 끔찍한 것을 잡겠다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주고받던 그는 그 또한 K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온 지 불과 2주 만에 경찰은 마침내 수직경도 밑바닥에서 에린 코빈의 시신을 찾아냈고 그녀의 내연남 크리스토퍼 리를 에린 코빈의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그럼 뭡니까? 스킨워커가 잡아간 게 아니고 그냥 전글을 재밌게 본 사람이 이번에 거기서 누가 실종됐다고 하니까 옳았구나 하고 소설 써올린 거 아닌가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에린 코빈이 내연남한테 살해당했다 하더라도 중사는 여전히 스킨워커나 다른 무언가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놈을 찾아 국립공원을 누볐을 수도 있습니다. 중사는 에린 코빈 살인의 진범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뭐 스킨워커가 뜬금없이 조슈아 나무 뒤에서 쓱 나타나서 결백을 주장했을 리도 없잖아요. 아무튼 이게 전부 소설이고 지어낸 얘기라고 쳐도 첫 번째 글에 오피가 언급했던 그 사건 보고서를 찾아서 인터넷에 공개된 기록들을 뒤져보다 보니 정말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단순한 탈진이나 알러지 쇼크부터 시작해서 자살, 실종, 시신 발견까지.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것도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보는 건 처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낯설고 뭔가 낯간지러운 느낌이네요. 머릿말이라고 해야 하나, 뭐 내러티브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저렇게 개인적인 사족을 단다는 게요. 아무튼 앞으로 웬만하면 영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더 잘 전달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벌써부터 생각해놓은 게 몇 개 있네요. 어쨌든 그만 끌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